하나, 둘, 셋. 롤라이.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오늘은 롤라이 35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롤라이 35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롤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35mm 소형 필름 카메라입니다. 1966년에 출시되었고요. 그 당시 롤라이 35는 이 기존 135 필름 카메라 중 가장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지금 봐도 엄청 작긴 합니다. 한번 크기 비교를 위해 다 쓴 필름통으로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딱 봐도 엄청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 필름통 3개, 여기도 필름통 하나로 각 필름통 딱 3개면 딱 가려질 정도의 크기거든요. 되게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롤라이 35입니다. 이 녀석은 목측식 카메라인데요. 이 목측식 카메라는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와 달리 뷰파인더에서 눈대중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제가 찍을 피사체를 미리 이렇게 확인을 하고 거리를 가늠한 다음에 초점을 적절히 맞추고 사진을 찍어야 하죠. 롤라이 35는 정말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롤라이 35는 제가 전투용으로 막 쓰게 될 롤라이 35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까만색의 롤라이 35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메이드 인 롤라이 싱가포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롤라이란 회사가 독일 회사인데 독일 회사일 경우에는 메이드 인 저머니 바이 롤라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녀석을 지금 전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이 롤라이 35의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 녀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필름과 배터리를 넣어줘야 되겠죠. 필름을 넣어주시려면 이렇게 롤라이 35 하부를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점이 다른 카메라들과 다른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롤라이 35를 분리 후에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 챔버가 있습니다. 이쪽을 동전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배터리는 여기는 이제 PX625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단종된 모델이고 LR625라는 이 배터리를 쓰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넣으실 때는 이쪽 플러스 극이 위로 가게끔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배터리 챔버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넣어준 배터리의 용도는 이쪽 카메라의 노출계를 이용하는 데 쓰이는 배터리입니다. 그럼 필름을 마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넣어줄 때는 이 부분을 열어주고 배터리 챔버 부분에 이 필름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름 팁을 꽂을 수 있게 이 표시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화살표가 있는 이 스풀의 틈에 이 필름 팁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감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수로 필름이 감겨 있는 줄 알고 사용했지만 안 감겨 있거나 제대로 이렇게 스풀에 안 감겨 있을 경우에는 필름을 날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모르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감아준 상태에서 필름이 잘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필름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수님들은 그냥 꽂아주기만 한 상태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홈에 맞춰서 롤라이 35를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방금 이제 필름을 감아주기 위해서 이 경통을 꺼내줬는데 경통을 꺼내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 보면 경통 릴리즈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경통을 쭉 잡아당겨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기만 하면 롤라이 35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죠. 사진을 찍을 때는 롤라이 35의 노출계를 바탕으로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을 조정해줘서 노출을 맞춰주셔도 되긴 하지만 써니 16룰의 바탕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뇌출계를 이용하셔서 노출을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통해 피사체와의 거리를 대략 계산한 후에 거리 지표를 이 포커스링을 돌려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셔터를 천천히 눌러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죠. 어떤가요? 뭔가 많이 길어 보이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크기 때문에 그런지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유용합니다.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라이 35의 앞면입니다. 노출계 윈도, 조리개 조절링, 감도 세팅 조절링, 렌즈, 포커스링, 셔터 속도 조절링, 필름 타임 지표 조절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필름 타임 지표는 그냥 참고용입니다. 오랜만에 이 녀석으로 사진을 찍으면 어떤 필름을 넣었는지 까먹기 쉽잖아요. 필름을 넣고 나서 이 화살표 쪽을 돌린 다음에 표시를 해놓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감도 세팅 조절링은 참고용이 아닙니다. 올바른 노출 값을 위해서는 잘 설정해야 하죠. 보통 제가 넣은 필름의 감도와 같은 숫자가 오게끔 이 ASA 화살표를 잘 돌려줍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는 필름이라 감감을 하셨다면 감감한 기준으로 더 돌려주시면 되겠죠. 조리개 세팅 조절링입니다. 써니 16롤 기준으로 노출을 맞출 때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노출계 바늘을 보면서 맞출 때 사용하죠. 돌릴 때는 이 아래 은색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셔터 속도 조절링입니다. 써니 16롤 기준 셔터 속도는 장전해 놓은 필름의 감도분의 1로 맞춰놓고 부족한 노출은 이쪽에 있는 조리개로 조정해 주는 게 좋죠. 그래도 부족하면 셔터 속도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셔터 속도는 그냥 이렇게 돌리시기만 하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포커스 링입니다. 제가 찍을 피사체와의 거리를 가늠해서 돌려주시면 되죠. 보통 제 보폭을 1m로 잡고 그 보폭 기준 거리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카메라를 전투용으로 쓴다고 말해드렸냐면 이쪽 보시면 이쪽이 살짝 깨져 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상태도 약간 기스들도 많고 특히 렌즈에 좀 보이는 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투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롤라이 35의 윗면입니다. 셔터 릴리즈 버튼, 렌즈 경통 릴리즈 버튼, 그리고 와인딩 레버, 노출계가 있습니다. 롤라이 35를 처음 보시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카메라를 참 보기 드물거든요. 일단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경통을 빼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는 빼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넣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넣을 때는 이 와인딩 레버를 한번 감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통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후 이렇게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죠. 간단하죠? 그리고 다시 뺄 때는 이 경통 릴리즈 버튼을 누른 후 경통을 빼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기만 하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와인딩 레버는 경통이 들어가 있을 때 감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경통은 와인딩 레버를 감은 뒤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노출계는 배터리를 장착하면 동작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황색 바늘은 필름 감도 세팅 조절링 혹은 셔터 속도, 조리개 값에 따라 주황색 바늘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리개를 풀어주고 있는데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셔터 속도를 돌릴 때도 셔터 속도가 빨라질 때마다 오른쪽 방향으로 주황색 바늘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하얀색 바늘이 주황색 바늘에 와 있을 때 사진을 찍어야 노출 언더나 오버가 되지 않게 알맞은 노출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늘들이 겹치게끔 셔터 속도나 조리값을 조절하여서 사진을 찍어주셔야 되겠죠. 롤라이 35의 뒷면입니다. 뷰파인더, 리와인딩 레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측식 카메라에서 뷰파인더는 그냥 피사체를 저에게 보여주는 창,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SLR과 달리 렌즈에 이렇게 손가락이 걸려도 사진을 현상 스캔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롤라이 35는 이렇게 경통이 있어가지고 손가락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필름을 다 찍고 더 이상 와인딩 레버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리와인딩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롤라이 35 아래면에 있는 리와인딩 크랭커를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죠. 그러다가 딸깍 소리가 나면서 필름에 더 이상 감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그때는 이 필름실 오픈 레버를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 되죠. 롤라이 35의 아랫면입니다. 핫슈, 필름실 오픈 레버, 필름 카운터, 삼각대 소켓, 리와인딩 크랭크가 있습니다. 핫슈에는 플래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액세서리들을 장착시키실 수 있습니다. 필름실 오픈 레버는 아까 보셨다시피 위로 올리면 롤라이 35를 분리하여서 필름실을 열 수 있고 롤라이 35를 이렇게 조립한 상태에서는 필름실을 닫고 항상 아래로 내려서 원상 복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필름 카운터입니다.
제가 몇 장 찍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아까 보셨다시피 필름을 다 찍고는 이 리와인딩 크랭크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롤라이 35의 내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챔버, 필름 수풀, 이렇게 필름 덮개가 있습니다. 배터리 챔버는 이렇게 동존으로 여시는 게 편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배터리는 이 LR62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름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 보셨다시피 필름 팁을 이 필름 수풀에 있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으로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은 후지필름 ISO 100짜리 필름을 사용하였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필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은 2003년까지였고 감도는 100에서 25로 투스탑 감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오호, 정말 세탁의 달인 아니 명인이 계실 것 같은 곳입니다. 사장님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멀리서 찍었지만 조금 더 가깝게 찍는 게 좋은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붕어빵 집을 멀리서 찍으니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무엇을 찍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노력이 필요한 사진 같네요. 날이 점점 풀려서 놀이터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밌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한컷 찍어왔습니다. 옛날 모래 놀이터는 아니고 요즘 신식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도 한번 꽈서 해줘나니 아이들도 재밌게 탈 것 같네요. 유모차 산책 중이신 아버님입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은 어머님이시겠죠? 구도 때문에 뭔가 가운데 딱 집중이 되긴 합니다. 하하, 조금 더 가까이서 찍고 싶었지만 아쉽습니다. 귀여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서 한컷 찍어봤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는 꼴뚜기가 없어서 망신 당할 일은 없겠네요. 저 멀리 있는 타코야키 트럭을 한컷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가까이서 찍어봐야겠네요. 너무 멀어서 아쉽습니다. 김밥이 이제 5,000원을 넘어 8,000~9,000원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 한 줄에 1,000원이었는데 물가가 참 많이 올랐네요. 어른 김밥 가게입니다. 가게 이름과 청사초롱 그리고 한지가 붙어 있을 것 같은 옛날 문, 이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져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게들은 대각선에 두고 찍었을 때 생각보다 이쁘게 나온 적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 사이에 또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구도로 또 다른 사진을 찍어봐야겠습니다. 이 골목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통통 족발입니다. 매번 사 먹어야지 했지만 까먹고 못 사 먹었던 집이기도 하죠. 고기가 정말 맛있는 보름달 정육입니다. 정육 식당이라 그런지 고기도 신선하고 다른 가게들보다는 저렴합니다. 엄청 오래된 문구점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구점에서 1,000원이면 하루 종일 풍족하게 놀았는데 아하,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가게에 영어만 있어서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맞습니다. 각종 타르트를 파는 집이죠.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지만 다음에는 꼭 들어가 봐야겠네요. 이날 사진 찍은 날 무려 18도까지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죠. 따스한 봄볕에 야외 테이블에서 음료와 디저트 먹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롤라이 35로 찍은 첫 사진들이었는데 목측식 카메라였지만 초점 나간 사진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감도 100짜리 필름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다음에는 감도 400짜리 필름으로 찍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필름 카메라와 필름 사진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